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기괴한 여자의 머리. 제 친구는 2층 집에 삽니다. 친구의 방은 2층에 있는데 2층의 양옆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계단이 2개 있고 친구의 방에도 마찬가지로 문이 2개 있어 어느 계단으로나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때 한쪽 문으로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친구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어주려고 다가가다가 집에 자신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손을 멈칫했습니다. 심지어 문은 잠기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문 밖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진 친구는 다른 쪽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자신의 방 안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방금 나온 방에서 말입니다. 친구는 공포에 질려서 계단을 거의 달리듯 빠르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녀의 뒤에서 뛰어서 따라오듯 빠른 발소리가 났습니다. 거실로 뛰쳐나온 친구는 일단 보이는 대로 미닫이장에 숨었습니다. 미닫이장에 들어가 조용히 웅크린 채로 숨죽이고 있는데 빠르게 그녀를 따라오던 발소리가 바로 그 친구가 숨어있는 미닫이장 앞에서 멎더랍니다. 친구는 정말로 숨쉬는 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친구가 있는 쪽의 반대편 문으로 뭔가가 뚫고 들어오더랍니다. 그것은 여자의 시체처럼 하얗고 창백한 손이었는데 기묘하게도 무엇을 쥐려는 듯 힘줄이 서 있었고 그 손이 미닫이장의 안을 미친 듯이 휘저으며 무언가를 쥐려는 동작을 했습니다. 친구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입을 막고 있었는데 짧은 소리를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도 친구가 그 소리를 내자마자 미친 듯이 휘저어지던 손이 뚝 멎더랍니다. 그러더니 이 손은 다시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이 나간 그 구멍으로 쾅 하고 여자의 머리가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바로 이 순간 잠에서 깨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온몸에 땀이 흠뻑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정말 죽은 사람처럼 기묘하게 일그러진 기이한 형상이었는데 삐둥그렇게 뜬 시뻘건 붉은 눈과 귀까지 찢어지다시피 한 미소가 계속 생각나서 친구는 한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미닫이장은 원래 거실에 있던 붙박이 가구였는데 친구가 그 미닫이장을 너무나 두려워했지만 붙박이라 뜯어내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고 결국은 문만 뜯어서 이불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아직도 그 미닫이장 가까이 가면 뒤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무섭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택배 아르바이트. 제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려고 할 때 알바를 많이 해본 친구가 해준 이야기입니다. 택배 알바를 하던 어느 날 집에 찾아가기 전에 수취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유독 한 분이 굉장히 겁먹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대요. 친구는 원래 말투가 무뚝뚝한 데다가 전화할 곳도 많아서 우물쭈물하는 와중에 뚝 자르고 집에 계시냐고 물었대요. 이번에도 상대방은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회피하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집에 있다고 대답했답니다. 끊으려고 하니 이상하게도 상대방이 지금까지와 달리 정확한 목소리로 문 앞에 놓고 가라고 했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대학가에 있는 아파트인데다가 마침 등교 시간이었는지 학생들도 많고 통행도 많았대요. 문 앞에 놓고 갔다가 분실되면 독박을 쓸 것 같아서 문을 두드리고 택배 왔다고 하면서 주인을 불렀다고 하네요. 아까 전화통화에서도 집에 있었다고 했고 무슨 자신감인지 이 녀석이 자기 기억력에 자신이 있어서 소신대로 나올 때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결국 집주인인 여자가 나왔는데 문을 조금 열고 문에 반쯤 몸을 기대서 절반 정도는 보이지 않았다네요. 꽤 예쁜 편이어서 얼굴에 눈이 갔는데 눈매가 친구에게 아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섬뜩하더래요. 박스가 꽤 무겁고 여자가 예쁘니까 괜한 친절로 거실까지는 가져다주고 싶었지만 워낙 눈빛이 무서워서 현관문 앞에다가 놓고 들어섰답니다. 마침 같은 층에 수취인이 3명이나 있어서 다시 다른 집 문을 두드리고 나오길 기다리다가 그 여자 쪽을 봤는데
박스가 무거우니까 여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카를 박스 위에 넣고 박스를 안으려고 하고 있었대요. 즉, 여자는 현관문에 가려져 있던 왼손으로 시카를 숨기고 택배를 받았던 거죠. 요즘 세상이 삭막한지라 처음엔 그 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나 하는 생각에 무서워져서 택배 회사를 그만뒀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여자가 더 무서워해서 시카를 들고 있었을 수도 있고 어떤 의도로 그 시카를 들고 있었든지 괜한 호의로 집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저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세 번째 이야기, 집안의 귀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화장실 옆에 앉아 걸레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청소 중이신 줄 알고 다가갔는데 엄마는 무언가를 닦아내고 계셨습니다. 뭘 그렇게 닦고 있어? 제 물음에 엄마는 걸레의 밑을 보여줬습니다. 방바닥엔 대충 2cm 정도 되는 붉은색 원이 어느 정도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왜인지 알 순 없지만 끼가 떨어져 굳으면 저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건 그 붉은 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였는데 마치 걸어가는 모양으로 주방 쪽을 향해 있었다는 점입니다. 엄마 말에 의하면 엄마가 일을 다녀왔을 때에는 화장실 앞에서부터 그런 게 찍혀 있었다고 하네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엄마의 모습에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밤이 되자 저도 낮에 있었던 일은 어느새 까맣게 잊어버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려고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렸는데 갑자기 친구들과 낮에 나눴던 괴담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괴담이란 개 잘 때 의자를 책상에 넣어놓지 않으면 귀신이 의자에 앉아 자는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였는데 제가 원래 겁이 많기도 했지만 너무 신경 쓰여 다시 일어나서 의자를 책상에 넣어놓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들려던 차에 깨서 그런지 잠이 쉽게 오지 않았고 그냥 눈만 감고 조용히 잠이 오길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했지만 너무 신경 쓰여서 잠이 오지 않아 그냥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건지 확인하지 않으면 잠은 도저히 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그때부터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와 동생, 그리고 침대 밑, 분명 소리는 들리지만 아무래도 이곳이 근원지 같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미친 것 마냥 여기저기 귀를 대보며 여자 울음소리의 근원지를 찾았고 제 침대 발치 쪽에 동생 책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나마 크게 들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빼고 동생의 책상 밑에 귀를 기울였더니 확실히 그쪽에서 크게 들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 알 수 없는 것이 동생의 책상 밑에 있다는 걸 느끼고 전 조용히 의자를 대충 놔두고 침대 위로 올라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다 어느샌가 잠이 들었고 평소와 같은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게 있다면 그날따라 의자가 신경이 쓰여 의자를 밀어넣기 위해 갔다가 의자 밑에 있는 붉은색 원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이상하게도 두 개의 붉은 원이 마치 의자에 앉은 발자국처럼 나란히 찍혀 있었고 저는 바로 동생을 불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은 별일도 아니란 듯이 어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자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깼는데 화장실 문을 여니까 누가 변기 위에 앉아 있는 거야. 처음엔 누나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누나가 화장실에서 이 시간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 닫고 바로 방으로 와서 다시 잤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